이번 9월 모의평가 영어 시험지요. 받아보고 혹시 숨이 턱 막히셨다면 아마 혼자만 그러신 건 아닐 겁니다. 정말 역대급이다. 이런 이야기 진짜 많았죠? 네, 맞아요. 정말 어려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. 이게 왜 이렇게까지 어려웠나, 그 본질을 좀 파헤쳐보고 또 남은 시간이 이제 한 10주 정도 되잖아요. 그렇죠. 딱 10주 남았죠.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뭘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볼 자료는 이번 구평 난이도 통계랑 그 의미, 그리고 앞으로의 수능 대비 전략 이런 걸 담고 있어요. 네, 중요한 내용들이죠.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딱 이거예요. 아, 시험이 이랬구나.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지?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명확하게 같이 찾아가는 겁니다. 네, 좋습니다. 근데 이번 구평은요, 이게 단순한 예고편 이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자료를 보면 사실 6월 모의고사 끝나고 교육부에서 좀 이례적으로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 이런 언급이 있었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런 얘기 있었죠. 그래서 좀 어려워질 거다 예상은 했었는데 네,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실제 결과는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거죠. 지금 예상 1등급 비율이 한 3%대까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3%대요? 와. 작년 수능이 6%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네,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. 이게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시험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. 역대 2위 정도 난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야, 3%대라니 정말 그 숫자만 들어도 압박감이 확 오는데요. 구체적으로 좀 보면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특히 더 어려워했을까요? 그냥 몇 문제 어려운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느낀 난이도가 확 올라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게 자료에 나온 정답률 통계를 보면 딱 보여요. 우선 대입파악 유형부터가 좀 심상치 않았어요. 24번 제목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42%. 42%요. 제목 문제가요? 보통은 좀 그래도 네, 이게 역대 최저치예요. 그리고 빈칸 추로는 뭐 말할 것도 없죠. 31번부터 34번까지 전부 40% 미만이고요. 특히 31번은 20%대까지 떨어졌어요. 20%대, 와, 5명 중 1명 맞힐까 말까 한 거네요. 그렇죠. 순서 배열 37번은 26%, 문장 삽입 39번은 28%. 이것도 뭐 거의 역대급 오답률입니다. 와, 정말 전방위적으로 어려웠네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려운 문제 몇 개 던져놓은 게 아니라 뭐랄까 지문 자체의 추상성이나 아니면 선택지의 매력도 이런 걸 극도로 높여서 어떻게든 변별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주 명확해 보인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어떻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그 방식 자체를 좀 봐야 한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정확합니다.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구평 어려웠으니까 수능은 좀 쉽겠지. 이런 지그재그 예측 있잖아요. 네, 그런 기대 많이 하죠. 이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. 그냥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어요.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죠. 특히 올해는 그 N수생 변수가 정말 역대급이거든요. 아, N수생이요? 네, 6평 때 이미 졸업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였고 이번 9평에는 10만 명을 넘었어요. 수능 때는 아마 20만 명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20만 명이요? 중요한 건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등급의 약 70%가 N수생이라는 거예요. 70%나요? 와. 네, 그러니까 평가원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을 포함해서 전체 수험생의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잖아요. 그러려면 9평과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어렵게 낼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. 쉽게 내기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. 하긴 N수생 실력을 생각하면 9평보다 쉽게 내버리면 1등급이 너무 많아져서 변별이 안 될 수도 있겠군요. 그렇죠. 그렇다면 이제 남은 10주, 우리한테 제일 확실한 길잡이는 결국 6월하고 9월 모의평가 이거 두 개네요? 정확합니다. 딱 그 두 개예요. 이 시험들 그럼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? 6평이랑 9평은요. 그냥 모의고사가 아니라 올해 수능의 시험 범위다.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. 첫 번째 전략은 이 두 시험지를 정말 데이터 마이닝 수준으로 철저하게 분석하는 겁니다. 데이터 마이닝이요?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? 네, 그걸 넘어서야죠. 어떤 유형의 지문이 나왔는지, 문장 구조는 어땠는지, 어떤 단어들이 주로 쓰였는지, 그리고 특히 그 매력적인 오답선지들 있잖아요. 아, 네네. 헷갈리는 거요.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파고들어야 해요. 예를 들면 지문의 핵심 내용을 일부러 뒤쪽에 쓱 숨겨놓는다거나 아니면 익숙한 단어인데 전혀 다른 뜻으로 쓴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들을 간파해야죠. 와, 정말 문제를 거의 해부하는 수준으로 봐야겠네요. 그렇죠.
근데 그렇게 깊게 분석하려면 당연히 기본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문장 해석이 안 되면 분석이고 뭐고. 물론입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바로 기본기 다지기예요. 구문 해석 능력, 그리고 어휘력.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. 분석을 위한 베이스 캠프 같은 겁니다. 베이스 캠프. 네. 그럼 세 번째 전략은 뭔가요? 세 번째는요. 우리가 보통 오답 노트 많이 쓰잖아요. 네, 틀린 문제 정리하는 거요. 그걸 넘어서 정답 노트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. 정답 노트요? 맞힌 문제도요? 네.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분석하는 건 당연하고요. 맞힌 문제조차도 내가 어떤 논리 과정을 거쳐서 이 답을 골랐는지, 그 근거는 뭐였는지, 이걸 명확하게 다시 복기하고 내 꼴로 만들어야 해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매력적인 오답들은 왜 답이 안 되는지, 그것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완벽하게 이해한 거죠. 아, 맞힌 문제의 논리 과정까지 복귀한다? 이건 좀 새롭네요. 확실히 깊이가 다른데요? 네, 그 정도는 해야 합니다. 이렇게 하다 보면 나 구평 점수 너무 낮은데 어떡하지? N수생 너무 많은데 현역은 불리한 거 아니야? 이런 불안감도 좀 줄어들 수 있겠어요. 그럼요. 점수 자체가 아니라 이 분석 과정에서 내 약점을 찾아서 메우는 게 중요하고 N수생이 많아도 어쨌든 6평, 9평이라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걸 파면 된다는 거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낮은 점수는 좌절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 뭘 해야 할지 알려주는 기회예요. 출제위원들은 분명히 6평과 9평을 기반으로 문제를 변형하고 발전시킬 거라는 점,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이 두 시험지를 그냥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거, 그게 수능 고득점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. 네, 오늘 말씀 들어보니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. 9월 시험 치르시느라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지금 뭐 좌절감이나 불안감 이런 거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건 잠시 좀 접어두시고요.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번 경험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. 남은 10주, 6월과 9월 모의고사, 이걸 여러분의 가장 날카로운 분석 도구이자 또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드셔서요. 다가올 수능 꼭 정복하시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네, 응원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? 우리는 주로 어떤 문제가 어려웠나 여기에 집중하잖아요. 그렇죠. 몇 번 문제 무슨 유형 이렇게요. 근데 혹시 출제자들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사용한 보이지 않는 장치 같은 건 없을까요? 예를 들면 시간 압박을 주려고 일부러 지문 길이를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특정한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그런 논리 구조를 숨겨놓는다든가 하는 것들이요. 문제 자체를 넘어서서 이 시험이라는 걸 설계하는 방식 자체를 고민해보는 것, 그것도 또 다른 돌파구로 열어줄지 모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